고인물은 썩기 마련이고요. 우리는 그 ETF에 비싼 수수료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니바게트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많은 영상을 통해서 우량한 ETF를 장기 투자하면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노후를 대비한 미래소득원으로 ETF를 많이 선택하고 계실 거예요. 최근 소식에 따르면 국내 ETF의 시장이 74조 원에 달했고요. 전체 펀드 중에 ETF가 38.7%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확산이 됐습니다. 이제는 주식 투자에 당당하게 주류로 자리 잡은 거죠. 그런데 아직 역사가 워낙 짧다 보니까 ETF를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노하우가 많이 공유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ETF는 펀드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전략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은 노후 대비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ETF를 안고 가려고 하시는 분들께 어떤 기준을 잡고 ETF를 골라야 하는지 정보를 드릴 겁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리가 노후 대비 수단으로 ETF를 선택하는 이유는 일개 기업에 내 인생을 맡기기에는 너무 불안한 거죠. 내가 만약 개별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 앞으로 1, 2년이야 괜찮겠지만 이 기업이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LG경제연구원에서 내놓은 한국의 장수 기업이라는 보고서인데요. 50년 전에 세계 500대 기업 중에 아직도 존재하는 기업은 3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3분의 2는 없어진 거죠. 시간이 갈수록 기업의 수명이 계속 짧아지고 있어요. 그만큼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거기에 맞는 기업도 계속 변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ETF도 그런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는 종목을 골라야 됩니다. ETF의 지속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ETF를 고를 때 포트폴리오를 보고 그 종목들이 좋아 보여서 주식 대신에 사시는 분이 많잖아요. 물론 ETF는 주식의 묶음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왜 그 종목이 선정됐는지 기준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ETF의 포트폴리오는 현재 기준에서 참 좋아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세상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지금 종목이 미래에도 좋으리란 보장은 없죠. 그래서 ETF도 기업이 쇠락할 때쯤이면 빠르게 교체를 해줘야 돼요. 만약에 펀드라면 펀드 매니저는 펀드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기업은 빠르게 교체해 나갑니다. 하지만 ETF는 펀드 매니저의 판단이 개입되지 않아요. 오직 처음 출발할 때 정해진 원칙에 맞게 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조건으로 투자를 하기로 이미 약속이 된 거거든요. 약속했으니까 못 바꿔요. 이 약속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ETF로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상황이 변해도 ETF의 포트폴리오는 어지간해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업이 쇠락해도 원래 정한 목적대로 운영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ETF의 기준에 그 기업이 들어가도록 포함되어 있으면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ETF는 경직된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시대가 변했는데도 종목 변경이 안 돼서 다소 쇠락하고 예스러운 기업들만 모여 있기도 해요. 그래서 ETF를 볼 때는 정해진 기준이 포트폴리오를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타이거 FN 신재생 에너지라는 ETF가 있어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들어있겠죠. 테마 ETF이기 때문에 굉장히 범위가 좁습니다. 요즘은 친환경이나 대체 에너지가 대세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꽤 잘 나갔어요. 그런데 범위가 신재생이다 보니까 지금이야 좋겠지만 과연 10년 후에 우리 사회가 신재생 에너지가 아닌 다른 것을 대세로 삼는다면 이 ETF는 그냥 올드한 종목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격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미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하기로 정하고 팔았거든요. 차라리 새로운 ETF를 출시해서 갈아타게끔 유도하겠죠. 이게 ETF를 투자할 때 보는 미래예요. 차이나 전기차 ETF 요즘 많이 하시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는 전기차가 대세가 될 거라는 데에 의견이 일치하실 거예요. 그리고 현재는 중국 전기차가 아주 잘 나가고 있죠. 그래서 차이나 전기차 ETF가 아주 인기인데요. 미래에도 전기차가 대세라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그것을 과연 차이나가 주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통 우리가 긍정하는 미래는 전기차지 차이나가 아닙니다. 단지 어쩌다 보니까 차이나의 전기차 관련주가 많이 모인 거죠. 나중에 전기차의 주도권이 다른 나라에 넘어간다고 해서 이 ETF가 이름을 바꿀 순 없죠.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라는 종목도 있는데요. 이건 더 심각합니다.
이건 처음 나왔을 때 정말 좋아 보였어요. 오늘날의 기술 및 인터넷, 미디어 기업 전반에 걸쳐서 최고의 혁신 기업을 대표하는 10개의 주식을 포함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트위터, 알파벳, 테슬라, 엔비디아, 넷플릭스, 바이두, 알리바바를 포함했는데요. 지금까지 설명을 들었으니까 뭔가 이상함을 느끼시겠죠. 현재 시점에서 사람들에게 좋아 보이는 10개의 기업을 모았는데 제가 기업의 수명이 짧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10개의 기업이 지금이야 잘 나가겠지만 과연 언제까지 잘 나갈까요? 실제로 2020년까지 저 10개의 회사들은 정말 잘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 둘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애플과 구글의 광고 플랫폼에서 제외되면서 급락을 했고요. 넷플릭스도 디즈니라는 경쟁업체가 등장하고 러시아 가입자가 빠지면서 크게 내렸습니다. 바이두, 알리바바 이런 중국 기업들은 더 이상 영향력도 없고요. 트위터는 거의 한물 같다는 평가를 받죠. 만약 이게 펀드였다면 펀드 매니저에 의해서 저런 기업들이 진작에 교체됐을 거예요. 그런데 ETF다 보니까 처음에 저 10종목에 투자하기로 약속해 놨는데 빼야 할 종목을 빼질 못한 거죠. 이름 자체가 팡이었으니까 더 그렇죠. 상황 변화에 대해서 유연한 대응이 안 된 겁니다. 이미 팡 투자자들 사이에서 오래전부터 이런 부진한 종목들을 빼고 마이크로소프트를 넣어달라는 요구가 빗발쳤는데요. 팡 ETF는 추종하기로 정해진 NYSE 뉴욕 증권거래소가 정한 팡 인덱스를 따라가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NYSE에서 바꾸지 않는 이상 임의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약속이 됐으니까요. 결국 작년 12월에 트위터를 빼고 마이크로소프트를 넣기로 했는데요. 늦어도 정말 너무 늦었죠. 그 시점에서 트위터의 주가는 이미 다 내려간 상태였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상대적으로 고점에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많은 손실을 안겼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NYSE는 종목을 기민하게 바꾸지 않아요. 그럴 이유도 없고요. 거기는 펀드가 아니기 때문에 수익이 목적이 아니고요. 기업 특성별로 인덱스 구성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수익을 내야 하는 포트폴리오 구성에 차용을 했으니까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 공무원 마인드여서요. 절대 책임질 일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놔두면 조용히 넘어가는데 굳이 종목을 바꿔서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ETF를 고르실 때 이 ETF가 얼마나 유연한지 살아 움직이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시장의 변화에 빠른 대응이 가능한지를 꼭 알아보셔야 됩니다. 많은 종목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구조의 ETF는 당연하겠지만 S&P 500과 나스닥 100이죠. S&P 500이나 나스닥 100은 지금도 지수위원회가 수시로 심사를 해서 종목을 교체합니다. 좋은 기업은 계속 추가되고 안 좋은 기업은 밀려나면서 늘 새롭게 갱신이 되죠. 그렇게 포트폴리오가 살아서 움직여야 돼요. S&P 500이 사실상 미국의 공식 지수가 될 만큼 인정받는 이유는 이렇게 산업 변화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미국 증시의 공식 지수는 NYSE 종합지수라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거 있는 줄도 모르시죠.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고요. ETF라고 해서 수수료를 내면서 운영을 맡기는데 고인물처럼 종목도 변경하지 않고 계속 똑같이 가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 ETF에 비싼 수수료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좁은 범위의 ETF가 나쁜 건 아니에요. 특정 섹터나 특정 테마를 담은 ETF는 그 분야가 잘 나갈 때 잠깐 파도를 타는 용도로 좋아요. 하지만 장기로 내 인생의 노후를 맡길 용도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ETF는 미국 S&P 500을 기본으로 안고 가시고요. 여기에 나스닥 100까지 함께 하라고 말씀드려요. 그런데 S&P 500이나 나스닥 100도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종목을 모아놨고 살아 움직이는 몇 안 되는 ETF인데 미국에만 한정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물론 미국이 앞으로도 세계 경제를 주도할 거고 가장 우선 투자해야 할 대상이지만 이것도 먼 미래를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좀 더 넓은 범위로 가져갈 필요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장하면 더 좋은 기업을 발굴할 수 있고 더 좋은 기업에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나온 지수가 있습니다. 선진국 MSCI 지수인데요. 다음 시간에 이 지수를 투자하는 ETF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모두 감사합니다.